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2월 7일 15주차 강의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가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이네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코로나나 이런 거 걸린 친구들 없죠? 어, 건강하게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잘 지켜가지고 끝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주의를 많이 해주세요. 어, 이번 한 학기가 너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한 번도 우리 얼굴을 못 보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얼른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다음 학기 때는 조금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아프지 말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해주세요. 자, 우선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투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친구들의 90% 넘는 친구들이 비대면 시험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그 설문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는 학교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시험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시험은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리포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수업 성적 있잖아요. 자,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는 상대평가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대평가로 실시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클래스가 지금 총 40명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아무리 호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자, A 그리고 A 플러스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20명한테는 A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나머지 20명은 B부터 D까지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F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50%까지는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A 등급을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대평가는 아니죠. 우리 규정이. 그렇죠. 완화된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 리포트를 잘 작성하고 어떤 친구들은 리포트를 잘 작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리포트를 잘 작성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우열을 좀 가리게끔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말고사 리포트 작성에 조금 정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재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출석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죠? 이제 딱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말고사 리포트를 잘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학기 중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기말고사 리포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점수를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요, 이 주제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제는 우리 실무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반 가세자라고 한다면 우리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있을 거고 간이 가세자는 개인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법인 또는 개인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 가세자,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이 가세자 제도는 오늘 우리 학습을 할 거예요. 둘째 시간이나 셋째 시간이나 이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업을 잘 듣고, 자, 일반 가세자를 기준으로 또는 간이 가세자를 기준으로 어느 하나를 기준을 잡아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소수를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제출 기한은 12월 2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요거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점수 50%를 감점을 시켜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아셨죠? 절대로 기한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 주에 모든 성적을 매겨가지고 학사관리 시스템에 반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절대로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주시고,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작성을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우리 6장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조금 가벼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것들은 저번 주차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6장 신고와 납부고요. 자,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자, 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기간,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자, 1월부터 3월, 그리고 2기는 7월부터 9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 그리고 9월 30일을 의미를 하죠. 자, 이 날짜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자, 25일 이내는 4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간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예정 신고 시에는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세액공제는 가능한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공제는요, 개인만 가능하죠. 물론 간이가세자도 개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조기 환급받은 경우에는요, 이미 신고한 부분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예정신고 기간이 1월달, 2월달, 3월달 요렇게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한다. 그죠? 자, 1월달에 조기 환급신고를 2월 25일까지 만나게 했다. 그러면 4월 25일 날에 예정신고를 할 때는요, 2월달하고 3월달 분만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1월달은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서 모두 다 마무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잔여 2, 3월달만 4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1, 2월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3월달 것만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 의무의 면제입니다. 자, 이 개인 사업자는요, 예정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고지에 의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요. 예정 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사업장 간화세장이 결정 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들처럼 1에서 3월달, 7에서 9월달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요. 4월 초에 세무서장이 고지를 해줍니다. 그 종이를 보고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요, 정기 납부한 세액의 50%거든요. 이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징수 안 합니다. 징수 안 하면 좋은 것이냐? 물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돈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좋은데 어차피 학정 신고 때 다 내야 됩니다. 그쵸? 자, 개인 일반 가세자의 예정 신고 의무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요,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가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2000, 아이고, 글자가 너무 작다. 자, 지금 현재가 2022년 자, 10월입니다. 10월.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월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자, 7월부터 9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 분에 고지를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고지세액은 우리 2020년 1기분, 그러니까 7월 25일 날에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의 50%를 고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2020년 1기분 1기분 납부세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 2기분 예정 고지세액은 50%인 1,500만 원이 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자,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가세 표준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러면 실제로 세율을 곱해 보면 50만 원이잖아요. 자, 실제로 하게 되면 5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예정 고지를 받은 금액은 1,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때 1기분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 2기 때는 장사가 아주 안 되었죠. 자, 이럴 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휴업이나 또는 사업 부진이나 뭐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가세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면 자, 지금 3분의 1보다 훨씬 더 미달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신고하고 50만 원만 납부하자는 거죠. 알겠죠? 두 번째, 각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면 그것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자,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힘들어서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고지에 의한 징수가 되다 보니까 고지세액이 나오겠죠? 자, 이 고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장, 세무서장은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자, 요거다, 그죠?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여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가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많이 힘들어졌다면 신고를 해서 제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2절입니다. 이번에는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업자는 각 가세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가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각 가세기간, 자,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하지만 1월부터 3월은 예정 신고로 했기 때문에 이미 신고된 부분은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요거예요. 자, 그 가세기간 종료 후, 자,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자, 7월 25일, 1월 25일입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요, 각 가세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각 가세기간이기 때문에 1기, 2기 이렇게 보여야 돼요. 다만 예정신고 그리고 조기 환급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개인은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번에 신고, 자, 법인은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각각 하죠.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인데 이미 1월에서 3월은 예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4월에서 6월만 확정신고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확정신고 시에는요, 가산세와 공제세 모두 신고 대상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예정신고 시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없어요. 확정신고 시에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정해져 있지, 예정신고 시에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정신고 시에 모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장 신고와 납부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3절 환급입니다. 자, 환급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기 환급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환급은 이렇습니다. 자,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각 가세 기간별로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자, 각 가세 기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에 각 가세 기간별로 환급세액을 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자,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7월 25일, 1월 25일입니다.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이거 숫자를 잘 기억해 줍니다.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 가세 기간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 예정 신고 기간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세 기간별로 묶어서 환급을 해주는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조기 환급입니다. 자, 조기 환급은요. 조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기 환급 대상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기 환급 대상 살펴볼게요. 자, 영세율이 적용되면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출업자들 아셨죠? 자, 두 번째 사업설비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묶이지 말라고 조기 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들도 조기 환급 대상자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환급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조기 환급 기간인데요. 세법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 최종 3월 중 이 말이 뭐냐면 1월에서 3월 동안 또는 4월부터 6월달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그림을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에코. 자,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자,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자, 매월이기 때문에 자, 요거 우리 가능합니다. 요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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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능합니다. 자, 매월이니까요. 매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매 2월로 한번 묶어 볼까요? 자,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거는 안 됩니다. 요렇게는 되지 않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 신고 기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문장을 뜯어보면 예정 신고 기간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또는 가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자,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1월, 2월, 3월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세기간 최종 3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6월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월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안에서 3월달하고 4월달을 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묶어서 3월, 4월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신고 기한은 언제냐? 1월 달 거는 다음 달 25일까지, 6월 달 거는 다음 달 25일까지, 3월 달 거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아셨죠? 이렇게 매 2월로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마지막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조기 환급 신고와 환급입니다. 자,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조기 환급 기간은 요겁니다. 요거. 한 달짜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또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 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한 달로 쓸 때는 이게 조기 환급 기간인 거예요. 만약에 2월로 묶었다. 매 2월로. 만약에 1월달과 2월달 묶었다. 그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조기 환급 기간입니다. 그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25일이 되는 거겠죠.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그러니까 요게 신고 기한이다. 그죠? 요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환급은 며칠? 30일. 이렇게 30일. 여기서 반절을 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그리고 조기 환급은 15일. 아셨죠? 자, 4번 조기 환급 신고의 간주입니다. 자, 조기 환급을 적용받는 사업자가요, 조기 환급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예정 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에는 자, 이 서류를 첨부를 하래요. 건물 등 감가상산 취득 세서를 첨부를 해서, 그리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자, 조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1월 15일에 자, 시설을 어떤 그 감가상각자산, 그냥 사업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설비를 자,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환급을 좀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기
환급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해서 조기 환급 신고 기한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그리고 2월 25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때 1월 1일부터 자, 1월 30일까지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로지 해당 사업 설비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진행할 때 이미 1월분은 신고를 조기 환급 신고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월분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게 요거죠. 요거요. 자, 요 내용이 이겁니다. 조기 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부분, 그러니까 조기 환급 신고한 부분은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거 그리고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죠? 자, 조기 환급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정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을 조기 환급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6월분만 우리 확정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6장 신고와 납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나요? 아니다. 언제요? 자, 조기 환급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요거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틀렸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업 설비를 취득하거나 또는 명세율이 적용되면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재무구조 개선 이행 중인 기업. 자,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매 2월을 말한다. 맞죠? 4번
조기 환급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요거인 거예요. 요거. 아셨죠? 15일이라도 더 빨리 받으려고. 그쵸? 요거예요. 자, 다음 문제부터는 2교시에 설명을 할게요.